왜 하필 그날 밤 공주와의 작업실 서랍에서 30년 전 사건의 이름이 적힌 약 봉투가 나왔을까요? 공주와는 처음에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요.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와 한성미의 필체가 분명한 짧은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복용 금지. 들키면 끝. 그 문장은 약 이름보다 먼저 공주와의 심장을 붙잡았고요. 공주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한성미는 늘 사람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고 남의 상처 앞에서는 누구보다 정확한 언어를 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는데요. 정작 자기 딸에게는 설명보다 통제를 먼저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주와는 그 통제가 싫었지만 그 통제 뒤에 이런 문장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 공주와가 작업실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태양그룹 패션사업부에서 황보혜수가 던진 새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황보혜수는 늘 그랬습니다. 공주아가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더 어려운 일을 줬고 공주아가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퇴로 대신 정면 승부를 시켰습니다. 공주아 씨, 이번 캡슐 라인은 감성팔이로 못 버텨요. 팔리는 디자인을 가져와요. 올 시간은 출시 후에 드리고요. 황보혜수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차갑게 들리지만 공주아는 알았습니다. 저 말은 내 재능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아를 더 흔드는 건 집안이었어요. 공대하는 겉으로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고요. 이희경은 민용길과의 일로 이미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을 동시에 뒤흔든 장본인이 됐는데도 마지막까지 자기 감정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려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남편 민용길의 배신을 보고 한번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단단함이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꽉 쬐는 방식이라서 보는 사람도 같이 아파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양현빈. 공주아는 양현빈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질투 때문에 자기도 놀라서 흔들리던 얼굴, 가족전쟁 앞에서 괜히 더 얽히게 될까봐 한 발 물러나던 표정, 그러면서도 도망가지만 말하고 남겼던 진심. 공주아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지금 자기 삶은 누군가의 고백을 받을 타이밍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기 직전의 창고처럼 보였거든요. 공주아는 약봉투를 다시 접어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덮으면 편할 것 같았는데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뭘 숨기고 있었지?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공주아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한 사람 얼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나선혜였습니다. 나선혜는 공씨 집안의 오래된 균열을 누구보다 오래 보고 버틴 사람이었고요. 30년 전 일의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엔 말을 아끼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뒤집는 사람이었죠. 공주아는 늦은 시간인 걸 알면서도 나선혜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두려움이 아니라 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뭔가 하나는 열릴 것 같은, 그런데 열리는 순간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요. 나선혜는 공주아가 들고 온 약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선혜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났냐부터 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한참 약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죠. 그걸 내가 먼저 봤구나. 그 한마디에 공주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정도 아니고 놀람도 아닌 옳게 왔다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공주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뭘 숨긴 거예요? 나선혜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뜸들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말해야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을지 계산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나선혜는 공주아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성미가 너를 통제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닮아서 그랬다. 누구를요? 공주아가 묻자 나선혜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성미가 젊었을 때의 자기 자신을. 공주아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해 못하는 사이에 더 무서운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엄마 한성미의 통제가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거라면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반대와 냉정함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숨기기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공주아는 그 생각이 싫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돌려 말하지 마세요. 저 이제 애 아니에요. 나선애는 그 말에 공주아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말해야지. 나선애가 꺼낸 이야기는 공주아가 알고 있던 30년 전 악연과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원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두려움이 포장돼 굳어진 사건들이 있는데요.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의 악연도 그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한성미와 양동익은 젊은 시절 서로를 좋아했었고 양동익은 그 마음을 끝까지 첫사랑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 사건의 중심에는 사랑만 있지 않았다고 나선애는 말했습니다. 돈이 있었고요. 체면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병력과 누군가의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면 끝나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고요. 공주아는 손에 쥔 약 봉투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누굴 치료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선애는 공주아의 질문을 듣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치료라기보다 숨기려 했지. 성미도 어렸고 겁이 많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 누구를요? 양선출 어른이 아니라 양동익도 아니야. 나선애가 말을 멈추자 공주아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나선애는 마침내 공주아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무너졌던 건 내 엄마 자신이었어. 그 말은 답 같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공주아는 울컥했습니다. 한성미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과 엄마도 결국 무너졌던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감정이 꼬였거든요. 나선애는 그런 공주아를 보면서도 달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 말하면 너는 엄마를 용서하거나 더 미워하는 둘 중 하나로 뛰어들 거다. 아직은 안 돼. 대신 이것만 알아라. 양현빈을 막는 성미의 이유는 단순한 원수 집안 때문이 아니야. 내가 같은 함정에 빠질까봐 무서운 거야. 그 순간 공주아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막는 이유가 체면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엄마를 이기는 방식도 달라져야 했거든요.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시각 양씨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부엌 식탁에 앉아 증거 파일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증거 14호부터 시작해 통화 녹음, 카드 정지 알림, 출금 제한 통보, 가압류 관련 서류, 민용끼리 지우에게 직접 연락 시도한 기록까지 감정으로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리가 치밀했습니다. 양동숙은 원래 화가 나면 바로 들이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우 때문이었어요. 민지우가 잠든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양동숙은 손을 멈췄고 울컥 올라오는 말을 삼킨 뒤 다시 파일명을 고쳐 적었습니다. 한성민은 그런 양동숙 옆에 앉아 필요 이상의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로 만든 폴더에 날짜부터 맞추죠. 감정은 나중에도 올라와요. 기록은 지금 안 남기면 사라져요. 양동숙은 그 말이 차갑게 들린 때도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울게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오히려 고마웠던 거죠. 양동숙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진짜 끝나요? 한성민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우를 먼저 안전한 곳에 세우는 거예요. 끝은 그 다음에 판단해도 돼요. 그 말은 양동숙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용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쉬웠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던 시간을 부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민용길과 함께 살았던 날들이 전부 바보 같았다고 인정하는 건 자기 자신까지 깎아내리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양동숙은 그 경계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흔들리면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틴다는 걸 양동숙은 이번에 처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반대로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늘 말을 무기로 삼아 상황을 흐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은 더 이상 고함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양동익은 민용길의 전화를 일부러 피했고, 차세리는 감정 싸움 대신 서류와 기록으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양선출은 그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끼어들었고요. 민용길 입장에서는 더 미칠 노릇이었죠. 누군가 소리라도 지르면 자기가 틈을 만들 수 있는데 다들 말을 줄이고 증거를 쌓으니까요. 싸움이 아니라 포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민용길은 결국 다시 이희경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 편이 하나라도 있어야 덜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이희경도 예전의 이희경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랑이 뭐가 죄냐는 식의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용길이 돈과 사업 얘기에 더 빨리 반응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 안쪽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민용길이 자기에게 준 건 미래가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 이희경도 어렴풋이 알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알아버렸다고 해서 바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희경은 끝까지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이 무너질 때마다 더 독한 말을 뱉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식이 공격이었으니까요. 그런 이희경을 다시 흔든 건 공대안의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와. 그런데 이번엔 거짓말 없이. 공대안은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건 다시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미련처럼 보일 수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공대안은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낸 문자는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공대안이 그 문장을 보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형 공정안을 지키고 싶었고 집안을 더 크게 터뜨리기 전에 이희경이 최소한의 정리는 하고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계산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돌아와서 최소한 자기가 한 일의 이름은 정확히 부르길 바랐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배신, 실수 아니라 선택, 눈물 아니라 책임. 공대안은 그 말 한 번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공정안은 그 무렵 다른 전선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장으로 막 올라선 뒤 시장 민원과 개발 압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공정안은 원래처럼 버럭버럭 소리치며 버티는 중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밖에서 큰 싸움을 치를수록 집안의 작은 이상 신호를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공정안은 집안 공기가 예전과 달라진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나선혜가 괜히 말을 아끼고 공대안이 더 조용해지고 한성미가 평소보다 집안일에 개입하는데도 설명을 줄이고 공주아가 눈밑이 꺼진 채 일로만 버티는 걸 보면서요. 공정아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든 듣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을 준비를요. 그리고 양동익. 양동익은 겉으로는 민용길 문제를 집안 체면과 정치적 리스크의 언어로 다뤘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정안과의 열등감, 한성미를 향한 오래된 미련, 양선출이 자신보다 동숙 쪽을 먼저 챙기는 것 같은 불편함, 차세리가 자기보다 먼저 상황을 읽고 움직인다는 자존심 상함까지 겹쳐 있었거든요. 양동익은 이런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른 곳을 물어뜯죠. 그래서 그는 공정안 쪽을 건드릴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행위 문제, 시장 상인의 자금 흐름, 지역구 실세 황 의원과의 관계선까지요. 양동익은 늘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이 흔들리면 전쟁터를 넓혀서라도 중심을 잡으려는 사람. 그런데 이번엔 그 방식이 자기 집안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차세리만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차세리는 악역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쪽에 가까웠죠. 여보, 지금 공정안을 치면 당신 속은 풀릴지 몰라도 우리 집이 먼저 뜯겨요. 차세리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양동익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맞는 말일수록 자존심을 더 건드리니까요. 넌 맨날 계산부터 하지. 양동익이 쏘아붙이자 차세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계산을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민용길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줄을 어디까지 자르느냐의 문제라고요. 양동익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리 말이 맞았기 때문도 있지만 차세리가 자기보다 먼저 동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동익은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늘 권력과 체면을 먼저 계산해온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본능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걸 본인도 알아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박준혁이 슬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태안그룹 전략기획팀장답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의 미묘한 기류, 황보혜수가 공주아를 밀어주는 방식, 최근 팀 성과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계산을 끝냈습니다. 실력으로는 정면 승부가 어렵다면 관계를 흔들어야 한다는 계산이었죠. 박준혁은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명 제보의 형태를 빌린 소문, 일부만 잘라낸 동선 기록, 총괄이 특정 디자이너에게 과도한 기회를 준다는 식의 회사 안 불편한 여론을 천천히 깔기 시작했어요. 바로 터뜨리면 역풍이 오니까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나중에 자료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황보혜수는 그 기류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공주아를 불렀죠. 요즘 회사에서 말 나오는 거 알아요? 공주아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팀원들이 예전보다 눈치를 보고 양현빈과 단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으면 주변 공기가 묘하게 굳는걸요. 알아요. 공주아가 답하자 황보혜수는 의자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선택해요. 억울해할 건지 증명할 건지. 공주아는 그 말이 야속하면서도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황보혜수는 늘 그랬어요. 상처를 위로하지 않고 상처를 들고 앞으로 걸으라고 시키는 사람. 저는 증명할게요. 공주아가 말하자 황보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 메인 발표 당신이 해요. 결과로 입막아요. 공주아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가족전쟁도 감당하기 벅찬데 회사까지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망가면 더 쉽게 무너진다는 감각이요. 공주아는 자기 손수건 같은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을 감싸는 옷, 상처난 날에도 입을 수 있는 선과 촉감. 그런데 지금 자기 삶은 누가 자꾸 가위를 들이대는 느낌이었어요. 이때 필요한 건 울음이 아니라 손끝이라는 걸 공주아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가 버티는 방식을 보고 더 괴로워졌습니다. 양현빈은 원래 차갑고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자기 감정을 업무에 섞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아가 무너질 때마다 더 말이 없어지는 걸 알게 된 뒤로는 그 침묵이 얼마나 큰 경고인지 배우게 됐죠.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자꾸 괜찮아? 라고 묻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질문이 때로는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걸 아니까요. 대신 일로 붙었습니다. 일정 조정, 발표 자료 검토, 외부 미팅 대신 참석, 팀 안소문 차단. 누가 봐도 총괄이 할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주아가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일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혁이 회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 메인 발표를 공주아 디자이너가 맡는 이유를 팀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은 정중했는데요. 칼끝은 분명했습니다. 실력보다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딱 굳었고 몇몇 팀원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런 순간에 대부분 사람은 침묵합니다. 틀린 말인지 아닌지보다 휘말리기 싫으니까요. 양현빈이 바로 입을 열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자기가 막아주면 봐라. 그래서 특혜 아니냐는 말이 더 붙을 걸 알았거든요. 그 찰나에 공주아가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지난 3차례 테스트에서 제 디자인안이 판매 예측치, 생산 단가, 수정 효율 3항목 모두 1위였고요. 자료는 이미 공유했습니다. 혹시 다른 기준이 필요하면 기준표를 추가로 맞추겠습니다. 공주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잠깐 웃는 얼굴을 했다가 입꼬리를 내렸어요. 공주아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했는데요.
예상보다 단단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황보혜수가 툭 덧붙였습니다. 좋네요. 그럼 박 팀장님은 기준표 설계 맡으세요. 공정성 그렇게 중요하시면 직접 제일 엄격하게 만들면 되죠. 회의실 안에서 몇몇이 숨죽여 웃었고요. 박준혁은 체면상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로 모든 게 풀리진 않았지만 공주아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내 가치를 흔들 때 예전의 공주아라면 속으로만 알았을 텐데요. 이제는 자료를 꺼내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양현빈은 그 모습을 보며 더 깊이 빠졌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주아는 버티는 방식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현빈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고백을 밀어붙이면 이 사람의 싸움에 내가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한편 공대안과 양동숙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수 집안 사람들끼리 은밀하게 손을 잡는 설정은 원래 들키기만 하면 불길이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대안과 양동숙이 만나는 이유는 로맨틱한 설렘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둘 다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 배신의 모양까지 닮아 있었어요. 상대가 사랑을 핑계로 돈과 체면과 가족의 경계를 동시에 무너뜨렸다는 점이요.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끼리는 설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죠. 감정이 빨리 깊어지니까요. 공대안은 양동숙 앞에서만 가끔 본심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요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쁜 사람 되기 싫었는데 자꾸 조건부터 떠올라요. 양동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답했습니다. 나도요. 예전 같으면 머리채부터 잡았을 텐데 지금은 파일명부터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둘은 그 말을 하고 웃었는데요.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웃다가도 곧 씁쓸해지는 종류의 공감이었어요. 공대안은 양동숙을 보며 자기 안에 무너진 부분을 확인했고 양동숙은 공대안을 보며 자기가 아직 사람 마음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감정은 조심스럽고도 위험했습니다. 둘 다 상처 위에 서 있으니까요. 나선혜는 둘의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는 구석이 있었죠. 말투가 아니라 침묵에서요. 공대안이 양동숙 얘기만 나오면 단호한 척하면서도 대답이 조금 늦어진다는 걸, 양동숙이 공씨 집안일을 말할 때 분노보다 걱정이 먼저 나온다는 걸 나선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선혜는 당장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원수보다 같은 상처가 더 빨리 손을 잡지 문제는 나선혜가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상처끼리 만나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덧나기도 해. 이 덧남의 가능성을 제일 먼저 감지한 건 한성미였습니다. 한성미는 공대안의 정서 변화에 민감했거든요.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라기보다 오래 함께 버텨온 가족의 기류를 읽는 사람으로서요. 공대안이 최근 들어 양동숙 얘기에 필요 이상으로 방어적이 되는 걸 보고 한성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동숙 씨랑 너무 깊게 얽히는 건 아니죠? 공대안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수는 왜 늘 사람 마음을 병처럼 보세요? 말이 날카로웠죠. 한성미도 순간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성미는 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병처럼 본 게 아니라 상처가 겹치면 판단이 흐려질까봐 그래요. 나도 그걸 겪어봤으니까. 그 말에 공대안이 멈췄습니다. 한성미가 저렇게 자기 과거를 슬쩍 꺼내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공대안은 형수 한성미가 늘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날은 잠깐 이 사람도 무너진 적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공우재와 양은비는 이런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숨통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각 집안의 민낯을 더 빨리 보는 눈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원수 집안 설정 같은 걸 진짜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타입이었고요. 공우재는 의대 재수라는 이름 아래 자기 불안을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엉망이니까 오히려 둘은 빨리 솔직해졌어요. 양은빈이 어느 날 공우재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집 어른들도 우리 집 어른들도 다 남의 인생 처방하려고 하더라. 근데 정작 자기 병명은 말 안 해. 공우제는 피식 웃다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나 사실 의대가 내 꿈인지 모르겠어. 양은비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공부 얘기할 때보다 음악 들을 때 얼굴이 더 사람 같거든. 그 말이 공우제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자기 기대치가 아니라 표정을 봐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로맨스는 가벼운 숨구멍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공주아와 한성미의 모녀 갈등을 비추는 거울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질문이 세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민지우도 조금씩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우는 양동숙 아들이고 한의사기를 강요받는 분위기 속에서 힙합을 꿈꾸는 아이였죠. 어른들은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집안 균열은 제일 먼저 아이들이 냄새를 맡습니다. 민지우는 민용길과 양동숙 사이의 냉기를 이미 다 느끼고 있었고요. 지우라는 이름이 서류에 오르내리고 녹음 파일이 생기고 대화가 점점 짧아지는 걸 보면서 어른들 말대로 살아도 다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민지우는 어느 날 공대한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어른들도 다 틀려요? 공대한은 그 질문을 듣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쉬운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대한은 민지우에게 이상하게도 자기 얘기 같은 말을 했습니다. 틀릴 수 있지. 근데 틀린 다음에 남탓만 하면 진짜 망가지고 인정하면 좀 늦어도 돌아올 수 있어. 민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말을 누가 들어야 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용길도 이희경도 어쩌면 집안 어른들 절반도요. 정기범 순경은 이 모든 혼선을 법적선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점점 더 크게 하게 됩니다. 정기범은 감정적으로 편을 드는 캐릭터가 아니라 상황이 폭주할 때 최소한의 절차를 깔아주는 타입이었죠. 특히 민용길과 이희경 문제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물품 이동, 금전 흐름, 회사 기록, 접근 시도, 가압류, 내용 증명까지 얽힌 사건이라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빠져나갈 틈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정기범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화내는 건 이해되는데요. 기록 없이 화내면 상대가 피해자 코스프레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기범의 이런 말은 때로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의 현실감을 붙들어줬습니다. 드라마가 응징 판타지로만 흐르지 않고 절차라는 느린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터집니다. 공주아가 나선혜에게 들은 이야기를 붙잡고 한성미를 정면으로 찾아간 날이었어요. 공주아는 예전처럼 울먹이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한성미가 먼저 불안해질 정도였죠. 엄마, 나한테 양현빈이 위험한 이유가 진짜 원수 집안이라서야? 아니면 엄마 과거가 들킬까 봐서야? 한성미는 그 질문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할머니요. 근데 할머니는 다 말 안 했어. 엄마가 직접 말하래. 한성미는 그 순간 나선혜를 원망하고 싶어졌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더 숨기면 이제는 진짜 딸을 잃을 수 있다는 걸요. 공주아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고 통제로 붙잡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숨을 길게 고른 뒤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막은 이유에 체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있었어.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야. 난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공주아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엄마는 사랑해서 무너졌어? 그 질문이 한성미를 찔렀습니다. 한성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사랑보다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걸 망쳤더라. 공주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확 풀리지도 완전히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엄마가 악역이 아니라 죄책감에 갇힌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화해가 아니라 더 복잡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기만 하면 쉬운데 이해가 조금씩 섞이면 싸움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 장면 이후 공주아와 한성미 관계는 눈에 띄게 바뀝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부딪히는데요.
톤이 달라져요. 예전엔 명령과 반항이었다면 이제는 둘 다 상대 말의 뒤를 의식합니다. 한성미는 공주아를 통제하려다 말끝을 삼키는 순간이 늘고 공주아는 한성미에게 일부러 더 세게 말하고 싶다가도 한 박자 멈춥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더 아픈 모녀 특유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양현빈과 공주아의 로맨스는 이 시점에서 달콤함보다 유예된 진심 쪽으로 갑니다. 양현빈은 고백을 밀어붙이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공주아는 그 배려를 알아차리면서도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길 뻔한 사건이 터집니다. 박준혁이 편집된 사진을 이용해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적 접촉을 암시하는 자료를 일부 임원에게 흘린 거예요. 큰 스캔들까지는 아니어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기엔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황보혜수는 곧바로 불러서 확인했죠. 둘이 사귀어요? 질문은 단순했는데요. 답은 단순할 수 없었습니다. 양현빈은 먼저 말하려 했고 공주아가 먼저 막았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황보혜수는 둘을 번갈아 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누가 자료를 흘렸고 왜 이 타이밍인지죠. 근데 당신들 둘이 감정 정리를 안 하면 상대가 계속 이용해요. 그 말은 둘 다에게 아프게 꽂혔습니다. 사랑이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무기가 되어버릴 위험이 보이니까요. 그날 밤 양현빈은 공주아를 데려다주며 처음으로 속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내 감정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너를 공격하는 핑계가 되는 건 싫어. 공주아는 차문에 기대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 양현빈은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도망가진 말자. 근데 지금은 뛰어들지도 말자. 내가 버틸 거 많은 거 알아. 공주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관계가 애매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해서 멈추는 중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깊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유예는 달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애가 타고요. 이때 드라마의 또 다른 큰 축 양선출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양선출은 지금까지 감정 폭발 뒤에 더 무서운 침묵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인물이었는데요. 민용길 문제에서만큼은 완전히 방향을 정했습니다. 민용길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건 포기하고 나쁜 짓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요. 양선출은 평생 돈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고도 죽인다는 걸 몸으로 아는 세대였죠. 그래서 뒷장부, 출금 내역, 날짜 메모를 버리지 않고 쌓아둔 겁니다. 그 기록들은 이제 민용길의 목줄이 되기 시작했고요. 양선출은 민용길을 다시 불러앉혀 말합니다. 너 바뀔 거라는 기대 안 한다. 대신 내가 다시는 우리 집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양선출이 꺼낸 카드는 놀랍게도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아니었죠. 사업자는 동숙이 이름으로 낸다. 지우 교육비, 동숙 노후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 너는 일만 해. 또 삐끗하면 그날 바로 고소한다. 민용길 입장에서는 달콤하면서도 독한 제안이었습니다. 돈은 보이는데 자유는 사라지는 조건이니까요. 민용길은 이런 구조를 싫어했어요. 자기가 사람을 쥐고 흔들어야 편한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가 구조 안에 묶이는 쪽이 됐습니다. 민용길 얼굴이 굳는 걸 본 양선출은 더 냉정하게 덧붙입니다. 사랑 타령은 밖에서 하고 와라. 여기선 책임부터 배운다. 그 말은 민용길만 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양동숙, 양동익, 차세리, 심지어 지켜보는 양은빈까지 각자 자기 방식으로 뜨끔한 문장이었죠. 양동숙은 그 과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있고 집안이 있고 민용길이 저지른 일의 후폭풍이 남아있습니다. 양동숙은 어느 순간부터 민용길을 사랑하느냐보다 민지우를 어떻게 흔들림 없이 키우느냐가 중심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양동숙은 민용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한테 끌려서 안 사는 거 아니야. 지우 때문에 선택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민용길은 순간 화를 내고 싶어 했지만 양선출과 한성미, 차세리가 만들어 놓은 선 안에서 쉽게 폭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민용길에게는 더 큰 굴욕이었죠.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반격할 수 있는데 절차와 조건은 화를 쏟을 곳을 주지 않거든요. 이희경의 몰락은 이 시점부터 본격화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벌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희경이 스스로 붙들고 있던 환상이 하나씩 벗겨지는 과정이 아주 처절하게 그려진다는 점이었어요. 이희경은 처음엔 민용길이 결국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믿었고 공대하는 여전히 자기를 완전히 못 놓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었죠. 민용길은 계산 앞에서 사랑을 가장 빨리 접는 사람이었고 공대하는 이미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공대한이 이희경에게 마지막 통화를 받았을 때 이희경은 예전처럼 말투부터 바꿨습니다. 여보야, 나 이혼 안 하고 싶어요. 공대한은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는데요. 그 철렁함이 미련이 아니라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예전엔 저 부름 하나에 다 무너졌던 사람이 자기였으니까요. 공대한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그 말, 나한테 말할 타이밍은 진작 지났어. 통화가 끝난 뒤 공대한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 장면의 핵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공대한은 복수기가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희경은 반대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남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낮에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사람들 눈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핸드폰 화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벗겨지고 남는 건 텅 빈 방과 자기 숨소리뿐입니다. 이희경은 그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한 건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품 안에서 책임 없이 살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걸요. 그 자리를 공대한에게서 찾았다가 민용길에게 옮겨 붙으려 했다가 이제 둘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깨달음은 반성이라기보다 붕괴에 가까웠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던 서사가 무너질 때 제일 크게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이희경에게 완전한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이희경이 완전히 뉘우친다고 단정하지도 끝까지 악으로 간다고 못 박지도 않아요. 대신 다음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희경이 어느 날 한성미에게 직접 찾아와 나만 나쁜 사람 만든다고 끝나요? 라고 묻는 장면 같은 거죠. 이 질문은 뻔뻔함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30년 전 비밀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성미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희경의 눈물이 아니라 이희경 같은 사람이 자기 과거의 균열을 감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공주아가 찾은 약 봉투와 관련해 나선혜가 끝내 말하지 않았던 한 조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봉투는 한성미가 누군가에게 쓰려 했던 약이 아니라 사실 한성미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었고요. 그 시기 한성미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인 척하며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한성미의 권위는 흔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공주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를 평생 가해자처럼만 봤던 공주아가 엄마도 치료받지 못한 환자였을지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이건 한성미를 면제하는 반전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반전입니다. 잘못은 잘못인데 그 잘못의 뿌리가 어디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양동익 쪽에서도 또 하나의 불씨가 생깁니다. 양선출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흘린 말, 그날 먼저 집 나간 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한 문장이 차세리 귀에 들어간 겁니다. 차세리는 이 말을 바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해둡니다. 차세리는 감정형 인물이 아니라 저장형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판이 크게 흔들린 때 이 한 문장이 양동익과 한성미, 공정한, 나선혜를 동시에 흔드는 레버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차세리는 이 드라마에서 단순한 악역이나 조력자가 아니라 흐름을 읽고 레버를 찾는 사람으로 점점 존재감이 커집니다. 공정한은 결국 민용길과 이희경 사건의 진짜 전모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공정한이 조용할 리 없죠. 공정한은 낭만주의자이지만 가족 문제에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가장이고 네 사람 다친 걸 보면 직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정한이 예전처럼 무조건 들이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이미 공대한이 많이 버텼고 한성미와 나선혜가 각자 방식으로 수습해온 흔적을 보게 되면서 공정한도 처음으로 내가 나서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뒤집고 싶은데 이번엔 너 방식 한번 믿어볼게. 이 한마디는 공대한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공대한은 형 공정한에게 늘 밝고 능청스러운 동생으로만 보이고 싶었는데요. 처음으로 자기 방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정 폭발 포인트는 예상대로 한성미와 나선혜의 정면 충돌에서 나옵니다. 둘은 오랜 세월 서로를 알고 버틴 사이인데요. 그래서 칼끝이 더 정확합니다. 한성미가 공주아와 양현빈 문제를 다시 통제하려 들자 나선혜가 조용히 말합니다. 성미야, 주아를 치료하려 들지 마라. 지금 치료 필요한 건 내 두려움이야. 한성미는 그 말에 처음으로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분노도 올라오고 들켰다는 수치심도 올라오고 억울함도 올라와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다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나선혜는 단호하게 받아칩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안 인정한 잘못이 너무 오래 갔다는 거다. 이 대화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의 핵심 문장을 꿰뚫는 장면이 됩니다. 거짓말이 길어질수록 치료는 늦어진다는 말이 사건에도 사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엔딩 포인트는 이렇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공주아는 태안그룹 메인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돌아오는데요. 박준혁의 공작을 정면으로 넘기고 황보혜수에게서 처음으로 수고했어요 라는 짧은 인정까지 받습니다. 양현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웃지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공주아가 지금은 축하보다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한 걸 아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공주아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내 엄마 약 봉투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고요. 거기엔 같은 필체로 적힌 또 다른 약 봉투와 날짜, 그리고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입니다. 양동익. 공주아의 손이 굳고 동시에 한성민은 거실에서 낯선 번호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제 숨기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30년 전 기록. 누가 먼저 열까요? 전화가 끊긴 뒤 한성민은 처음으로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한성민은 평생 남의 패닉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작 자기 삶의 패닉이 다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얼굴이 됩니다. 그 시각 양동숙 집에서는 민용길이 양선출이 제시한 조건서 앞에 앉아 도장을 들고 떨고 있습니다. 민용길은 여전히 계산 중이에요. 책임을 택한 척하면서 틈을 찾고 가족으로 남는 척하면서 자유를 노립니다. 그런데 민지우가 방문 틈으로 조용히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민용길 손끝이 멈춥니다. 지우의 시선은 법보다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양선출은 그걸 다 보고도 모른 척하며 낮게 말합니다. 도장 찍어라. 오늘부터 내가 무서워해야 할 건 나보다 내 아들 눈이다. 민용길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고 도장을 찍는데요. 찍는 순간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공포로 묶인 관계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대하는 밤늦게 혼자 앉아 있다가 공주아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습니다. 삼촌, 우리 집 비밀 생각보다 더 오래됐나 봐. 공대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보다가 답장합니다. 늦었어도 열자. 이번엔 덮지 말고. 이 한 줄은 공대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공대한이었다면 가족이 더 다칠까봐 덮는 쪽을 택했을 텐데요. 이제는 덮는 게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 변화는 앞으로 공대한이 공씨 집안의 조용한 해결사에서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양동숙이 함께 설지, 각자 다른 길을 갈지 아직은 알 수 없게 남겨두는 거죠. 정리하면 이번 새 버전의 전개는 단순한 불륜 응징이나 원수 집안 로맨스에 머물지 않고요.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이 감정에서 선택과 유해로 이동하고 공대한과 양동숙이 같은 상처를 통해 위험한 공감대로 묶이며
한성미와 나선혜의 오래된 침묵이 30년 전 비밀과 연결되고 양선출과 차세리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집안을 살리는 척하며 통제하는 축을 만들고 민용길과 이희경은 사랑을 핑계로 도망치려다 절차와 현실에 붙잡히는 구조로 더 선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밀을 한 번에 다 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더 무너지게 할지, 박준혁의 회사 공작이 어디까지 커질지, 황보혜수가 끝까지 조력자로 남을지 아니면 결과를 위해 한 번은 둘을 버릴지, 양동익과 한성미를 묶고 있는 30년 전 진실이 정말 오해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는지, 그리고 공주아가 결국 엄마 한성미를 이해하면서도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까지요.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공주아는 휴대폰 화면 속 두 번째 약봉투 사진을 끝내 삭제하지 못했고 그날 밤 한성미는 처음으로 딸 방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한 채 문을 두드리지 못했는데요.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보다 먼저 병명부터 밝혀야 한다는 걸요.